어떤 산업 분야에 어떤 산업 분야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자, 어떤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은 바로 다단계 사업이죠. 다단계.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걸 먼저 이해를 시키셔야 돼요. 마케팅 비즈니스. 자, 요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를 먼저 이해를 시키는 게 필요하다. 자, 이걸 먼저 이해를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이해시켜야 되냐면 애터미라고 하는 이 회사, 그 다음에 이 애터미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애터미 사업이 큰 범주 안으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가장 크게는 유통사업이지만 이 유통사업 안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이고 그 안에 우리 애터미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애터미를 이해하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부터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냐면 이 다단계 사업 모델이 어떤 사업인지 네트워크 마케팅 이 비즈니스가 어떤 모델의 사업인지를 먼저 이해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려면 자, 우리가 어떻게 순서를 좀 잡는 게 좋냐면요. 첫 번째, 이 사업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사업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 특징이라고 했을 때는 뭐 물론 장점, 단점들이 있겠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네 번째, 자, 우리가 자, 아이고. 자, 네 번째, 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죠, 목적. 이 일을 하는 이유.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서 좀 알려주면 우리 초보 사업자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또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요 네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초보 사업자분들이 이해시켜야 된다. 자, 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첫 번째 구조를 먼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 구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조금 배경 지식을 좀 알아놓으면 좋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 마케팅 이론을 처음 발견한 그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1927년도인가 잠깐만요. 제가 그거 적어왔는데 1927년도에 하버드 대학의 던킨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쓰신 논문 중에서 이 소비자 구매 심리에 관련한 어떤 연구, 예? 잠깐만요. 자, 소비자 구매 심리에 관한 연구 논문을 쓰면서 그 소비자들이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제품 소비를 하는지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인 경로가 이제 그렇죠. 뭐 TV 광고를 본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내가 필요한 제품을 구매를 원하는 제품들을 스스로 뭔가 서치를 통해서 알아보고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먼저 그 제품을 써봤던 어떤 경험을 가진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여러 경로들이 있을 거예요. 그 경로들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내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그 부분이, 그 요소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보니까 결국 어떤 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냐면 내가 신뢰하고 있는 지인, 네, 그 지인의 경험담을 듣고 제품을 선택하는 그 비중이 가장 크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떤 제품 또는 어떤 서비스 이것을 내가 선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크게 염두를 해두는 부분이 결국 내가 신뢰하고 있는 사람의 경험담 그게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TV에서 광고를 통해 가지고 제품을 구매하는 어떤 그런 비중보다도 또는 내가 스스로 어떤 제품들을 찾아서
서칭해가지고 내가 먼저 그 제품을 쓰는 어떤 그런 경험들보다도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 예. 결국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써봤던 어떤 실질적인 경험담, 그걸 통해 가지고 제품 구매를 하는 게 가장 많더라. 자, 그래서 결국 이게 우리한테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내가 먼저 제품을 써보고 내가 먼저 경험한 것을 주변에 권유 또는 소개죠. 음. 결국 누군가가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그 제품을 내가 소개하고 권유해서 내가 이렇게 제품을 써봤는데 참 괜찮더라. 너도 한번 써봐. 이런 식으로 소개나 권유를 통해 가지고 제품을 구매하는 어떤 그런 비중들이 크다 보니까 아, 이것을 마케팅 이론으로 접목을 시켜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그것을 먼저 경험했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소개하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게 하나의 어떤 마케팅 이론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점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던킨 교수가 연구했던 그 연구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처음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 이론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하고 그 마케팅 이론대로 사업을 진행했던 모델 그 회사가 바로 이제 뭐예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메이라고 하는 회사죠. 뉴트리라이트 프로는 보셨을 거예요. 건강기능식품 제조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광고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론을 실제로 접목을 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서 이것이 성공 가능한지 물론 그것이 성공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을 가지고 이 이론을 가지고 이제 사업 모델을 만들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언제 시작이 됐냐면 1940년도에 아메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영업 활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몇 년도죠? 2023년이죠. 그러니까 역사로 보면 약 80년 이상 지금 역사가 된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 분야에서는 가장 크게 그래도 성공한 기업이 됐고 실제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론이 결국에는 이 제품과 이 서비스에 만족하는 소비자들이 이들이 지속적으로 주변에 권유를 하고 그 권유를 통해서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어떤 판매원이 모집이 되는 이 구조로 사업을 비즈니스 모델을 해 나가니까 아, 성공하는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단계 구조를 봤을 때 결국 이 다단계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고 어떻게 처음에 발견이 되어졌으며 그리고 이 사업을 최초로 이것을 모델로 이 사업 모델로 해가지고 성공한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그리고 그 기업이 지금 어떻게 사업을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는지 이런 어떤 배경 지식들을 우리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알고 그것을 우리 초보 사업자분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훨씬 이해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결국 이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의 구조는 결국 뭐냐면 자 회사가 있고요. 이 회사는 자 판매원을 두는 거예요. 판매원. 자 근데 이 판매원이 결국은 뭐냐면 소비자겠죠. 소비자. 이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누군가는 구매를 하게 될 거고 그렇죠. 자 그럼 그 소비자가 판매원이 돼서 누군가 또 뭘 만드는 거예요? 네, 소비자를 만들어 간다. 그리고 그 소비자 안에서 또 뭐가 생겨요? 판매원이 또 만들어지고 또 그 판매원을 통해서 소비자가 또 만들어지고 자, 이것이 이제 뭐예요? 무한연쇄적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 어때요? 내가 판매원으로서 소비자로서 처음에 이 제품을 사용하고 그것을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소개했더니만 그 제품을 구매해서 사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렇게 해서 소비자 집단이 만들어지고 그 소비자 집단 중에서 누군가가 또 판매원이 만들어지고 또 그 판매원이 또 다른 소비자 집단을 만들어 나가고 음. 자 이런 것이 이제 무한연쇄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에 뭐예요? 나 혼자 만들었을 때, 나 혼자 10명의 소비자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서 또 다른 판매원이 한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이 또 10명. 그 밑에서 또 한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이 10명.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소비자를 만드는 일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 밑에 있는 소비자가 또다시 판매원이 되고 그 판매원이 또 소비자를 모집을 하면서 엄청나게 큰 소비자 집단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 위 상위의 어떤 위치에 있었던 그 누군가 또 그 누군가가 뭐 나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회사로부터 뭐예요? 광고비 대신에 우리가 그것을 소개하고 그 안에서 매출이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었으니까 그 광고비 대신에 우리에게 수당을 줌으로써 누군가는 그 안에서 굉장히 큰 돈을 벌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다단계, 이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단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어감, 단어 자체가 주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인식 때문에, 우리가 다단계에 대한 어떤 그 선입견을 갖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보면 우리 주변에서 다단계가 아닌 것들을 찾아보기가 더 어떻게 보면 힘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 어떤 집단들도 많고요. 뭐 이를테면 일반 기업들도 사실은 다 다단계 구조죠. 음. 뭐냐면 말단 사원이 있고 그 위에는 그 말단 사원을 관리하는 뭐 대리급 뭐 그 관리자가 있고요. 그 위에는 과장급이 있고 그 위에는 부장급이 있고 그 위에는 뭐 차장급이 있고 이렇게 계속 올라갈수록 직급이 높아지고 급여가 높아지고 그 밑에 내가 관리하는 어떤 그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점 많아지면서 책임도 커지고 권한도 커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의 어떤 그런 집단의 구조들은 다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모두가 다 100% 평등한 구조. 사실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그런 구조를 가진 어떤 집단들은 사실 보기 힘들어요. 왜? 모두가 다 평등하면 질서가 없거든, 질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집단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요, 그 집단의 어떤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뭐예요? 그것을 관리하는 누군가는 그 위에 계속 있어야지만 일사불란하게 그 집단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고, 질서가 지켜지고 질서가 유지가 되고. 근데 그것 또한 결국 구조적으로 보면 다단계하고 굉장히 다단계 구조하고 비슷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특히 이제 뭐 다른 국가들도 그런 뭐 경우도 많겠지만 이 다단계 마케팅 이론을 가지고 비정상적으로 사업 활동을 했던 영업 활동을 했던 그런 기업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식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진 그런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 이 다단계 마케팅 이론, 요 이론만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가, 어, 이 애터미를 만나서 또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 사업을 내가 접하면서 새롭게 아는 사실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이론, 그대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그 이론을 우리가 항상 실생활에 적용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정말 맛있는 맛집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맛집을 발견을 해서 그 식당에서 먹었던 그 음식과 그다음에 가격, 서비스를 다 만족했어요. 자, 근데 주변에 누군가가 내가 그때 굉장히 만족하면서 먹었던 그 음식 메뉴, 뭐 김치찌개집이라고 하면 김치찌개를 먹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우린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야, 내가 그때 어디 가서 어떤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그 집 가서 먹어보니까 참 맛있더라.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착해. 거기에 가서 한번 먹어봐.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다단계 마케팅 1호는 처음에 어떻게 발견됐다고요? 소비자 구매 심리를 연구하는 그 연구자 던킨 교수가 만들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그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어떤 그 요소가 뭐예요? 주변,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의 어떤 소개나 권유였단 말이죠. 자, 우리가 맛집을 권유하고 소개하듯이 또는 재미있는 영화를 우리가 권유하고 소개하듯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 이론은 우리 실생활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해왔던 거라는 거죠. 단, 다른 점은 뭐가 있냐면 보상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 뿐인 거예요, 보상. 그러니까 다른 어떤 보상을 받지 않고 그럼 우리가 그 일을 왜 했을까? 즐거워서 그냥 한 거예요.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좋은 게 있으면 나누고, 그쵸?
예. 우리가 기쁜 일 있을 때 나누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가치를 발견을 했을 때는 그것을 나 혼자서만 알고 간직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게끔 하는 거. 그 행동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그것을 소개했던 그 사람들 역시도 어떤 즐거움을 느끼고 어떤 가치를 느꼈을 때 내가 받는 어떤 그런 보상은 돈이 아니라 뭐예요? 행복감, 즐거움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기분 좋게. 자, 이거를 우리는 그동안에 계속 해왔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단지 우리가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그냥 그 가치를 느끼고 그냥 즐거움만 얻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보상까지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요. 안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안 할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즐겁기만 한 게 아니라 가치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물질적인 보상까지 따라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이 물질적인 보상이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이 작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 어떤 뭐 급여의 어떤 뭐 월급의 어떤 역할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물질적인 보상이 크면 우리가 기존에 경제활동을 하면서 받아왔던 어떤 월급의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를테면 월 200만 원 이상의 어떤 소득이 발생이 돼. 그럼 내가 어디 직장 다녔을 때 2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즐겁고 기쁘고 가치 있는 것을 공유하면서 내가 기존에 경제활동을 하면서 얻었던 정도 수준의 어떤 물질적인 보상까지 얻을 수 있다? 이것만큼 좋은 직업은 없다라는 거죠. 이것만큼. 그쵸? 우리는 그 전에 했던 일, 딱히 뭐 가치가 없어. 즐겁지도 않았어. 네. 근데 해야만 했어요. 왜? 돈을 벌기 위해서. 그죠? 그런 일도 우리가 했었는데, 즐겁기도 하고, 가치도 있고, 재밌고, 돈까지 벌 수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수입이 내가 그동안에 어떤 했던 그 경제활동 했던 만큼 정도 수준의 수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만 있다라고 하면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그냥 단순하게 그동안에 우리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알았었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런 거였구나. 마케팅 이론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였고, 또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게 활용만 잘 한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공유하고 돈까지 벌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 괜찮네. 직업으로서도 이거는 손색이 없겠다. 라는 생각만 갖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이 일을 안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고민하는 거 다 해결되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예요? 파트너가 잘 안 생겨서 일을 직업처럼 일처럼 할 수 있는 내 파트너들이 안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럼 그들이 이것을 일로서 직업으로서 충분히 이것이 인정받을 수 있고 어떤 그런 물질적인 보상까지도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그런 일들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본인들 스스로가 느끼기만 한다라고 하면은요. 일할 사람이 왜 안 나오겠냐 이거. 왜 안 나오겠냐. 근데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못 느끼니까 안 나오는 거지. 그럼 그걸 못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게끔 제대로 잘 이해를 못 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풀어서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순서대로 쭉 풀어서 어떤 기본적인 우리가 배경 지식 조금만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편하게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말이 틀리지 않고 일리가 있으면, 그렇네. 맞네. 그런 거였구나.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네. 자,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진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이제 일로서 어떤 비즈니스로서 내가 이것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심어질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저기 뭐야 이 산업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어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핵심적인 거. 그리고 이 핵심적인 것을
우리 생활에 잘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면서 해왔던 일이 우리가 이런 거였고, 원래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였는데, 그 산업이 올바르지 못한 길을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됐었고, 네. 그런 어떤, 남들에게 피해주고 부담 줬었던, 그런 어떤, 일이 아니라, 이게 정말 좋은 것을 나누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어떤 확신만 갖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직업으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어. 그걸 알려준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첫 번째 구조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고 두 번째 원리. 네, 이거 아주 쉽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원리. 우리가 기존에 우리 주변에서 항상 해왔던 것들 맛집 있으면은 소개하고 권유했고, 그죠? 좋은 영화 보면은 야 그거 한번 보라고 가서 보라고 우리가 소개하고 권유했었고 그거예요. 자, 원리는 뭐예요? 가치를 공유하는 겁니다. 가치를. 좋은 가치를 공유. 자, 좋은 가치를 우리가 공유하면 뭐가 따라온다? 물질적인 보상 따른다. 음. 이 원리를 그대로 작동을 시키려면 결국은 좋은 가치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자, 이것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제품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품이라고 한다면, 또는 어떤 서비스라고 한다면, 이 서비스랑 이 상품이 가격, 그리고 품질, 만족스러워야 되겠죠? 자, 이 상품이나 이 서비스가 가격과 품질이 다 만족스러우면 이것이 좋은 가치로 우리가 공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좋은 가치를 공유하면서 물질적인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이 원리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원리가 작동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불만족스러움. 왜? 가치로 이것을 인정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 다단계 비즈니스 모델을 해왔었던 기업들, 그 중에서도 특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던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 같은 경우는 결국 뭐예요? 이 두 가지, 가격과 이 품질 중에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만족을 못 시켰든지 아니면 두 가지 다 만족을 못 시켰든지 그거예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던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만족을 못 시켰든지 아니면 둘 다 만족을 못 시켰든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소개를 한다라는 것 자체도 결국 뭐예요? 내가 그 제품과 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어떤 가격과 품질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했는데 이것을 권유하고 소개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양심 속이는 일이잖아요. 그 안에는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리고 소개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뭐예요? 야, 그 상품 가치 없어. 야, 좋지도 않고 싸지도 않던데 뭘. 근데 계속 그 제품을 권유하면 그 제품을 권유하는 판매원 자체가 어때요? 부담스럽고 싫어지는 거지.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해왔던 그 다단계 비즈니스 모델을 해왔던 그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들이 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 뭐다? 이게 만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치가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원리라고 하는 거 있죠, 원리. 원리는 우리 회장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다. 이거는 뭔가 어떤 그 안에다가 특별한 스킬을 집어넣지 않아도, 네. 뭔가 어떤 특수한 전략이 있지 않아도 그냥 먹히는 거. 이를테면 밥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애들은 그냥 큰다 이거예요. 꼭 뭔가 육아 아이템들 막 정말 진짜 뭐 좋은 육아 아이템들이 있어야지만 뭐 애들이 잘 자고 잘 크고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냥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애들은 큰다. 그 다음에 식물들, 물 있고 볕 있고, 그죠? 좋은 땅 있고 흙 있고 이러면 식물은 그냥 자란다. 맞나요?
저 호스트, 공동 호스트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원리가 작동이 되고 있는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을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 원리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 자,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장점과 단점이 있었죠? 네. 자, 장점, 뭐가 있을까요? 장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 이거 줌이라 하긴 저 혼자 해야 되는구나. 자, 장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험, 뭐라 그래, 무경험, 또 무자본, 뭐, 무점포, 뭐 이런 얘기 하죠. 경험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소개하고 권유하는 거니까. 특별한 자본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왜? 이거는 뭔가 자본을 들여가지고 뭐 매장을 차려서 뭐 무점포 사업이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다음에 무점포. 네, 말 그대로 이거는 점포를 갖지 않고 하는 사업이. 또 뭐예요? 시간. 시간의 어떤 유효성, 시간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또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독립적인 어떤 사업이 될 수 있죠. 뭐 이런 장점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어요? 안정적인, 굉장히 중요하죠. 안정적인 어떤 수입원이 될 수도 있고. 음. 이 소비자 집단이 잘 구축만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 안정적인 어떤 수입원이 되어질 수 있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시스템 소득에 대해서 한번 다룰 건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스템 소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시간의 어떤 시간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 뭐 부업, 여기에 포함되죠. 예. 전업할 수도 있고 부업할 수도 있고, 뭐. 독립적인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다. 내 사업이니까 이런 거 가능하고. 또 뭐예요? 아,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구의 자유, 이제 뭐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또 뭐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개인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장점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내가 생각했을 때 장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육시켜 나가는 어떤 그 초보 사업자분들이 있으면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런 게 있어.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런 장점들이 있고 이제 또 단점은 뭐가 있을까? 그럼 단점. 자, 부정적 인식. 이게 가장 큰 단점이죠. 부정적인 인식. 여성 마케팅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는 게 이 부정적인 인식이죠. 또 단점 뭐 있어요? 또 뭐 있을까요? 마이크 켜고 한번 해보세요. 단점이 저는 제 생각이 안 나서. 단점 뭐 있을까? 뭐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이 부정적인 인식 말고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단점이 뭐가 있어, 사실. 인식이 안 좋은 거 빼고는. 나머지 다 장점이지. 다 장점. 아, 빨리 돈이 안 된다. 요 단점이네, 요 단점. 빠르게 수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뭐 사실 이것도, 어떤 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빨리 수입도 되더만요, 보니까, 애터미에서. 뭐 물론 이제 이게 어떤 월급의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월급의 어떤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일하는 대로 바로바로 이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돈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을 갖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뭐 또 단점이라고 본다면 뭐 단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은요.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경제 활동하고 단순하게 비교를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간을 가지고 완성해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은 뭐예요? 나의 어떤 시간이, 나의 시간이 바로 뭘로 돼요? 돈으로 이게 환산이 되죠. 그래서 뭐 주급, 아니 저기 봐요. 시급, 뭐 1급, 주급 이런 식으로 환산이 되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자, 이런 직장 생활하고 단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영업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초기에 자영업도 초기에 돈이 안 돼요. 장사를 해가지고 파는 대로 그게 돈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렇지. 그거 사실은 본인의 착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초기에 들어간 초기 투자 비용이 있잖아요. 그 초기 투자 비용을 빼고 나면 시작하면서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마이너스에서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버는 그 수입이 들어오는 게 그게 나의 수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결국 내가 나의 수입으로 그것이 정확하게 인정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우리가 저기 뭐라 그래요?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죠. 손익분기점. 내가 투자한 거 그것을 다 벌어들이고 나서 다 이제 제로가 돼서 플러스가 되어지는 시점. 그때부터 우리가 버는 돈이 이제 진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투자했던 그 비용은 생각하지 않고 투자했던 거는 그대로 그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장사를 딱 개시를 하고 나서부터 손님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수입이 생기면 소득이 생기면 내가 일하는 그 시간 동안에 소득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아니에요. 손익분기점이 지나야 그게 그때부터 진짜 이제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직장 생활을 빼놓고 월급쟁이 이걸 빼놓고 사업이라고 하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모든 이 산업 분야는 반드시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수입이 된다.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 수입이 된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만 특별하게 이게 뭐 애터미만 뭐 특별하게 빨리 돈이 안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시켜야 된다. 자, 직장 생활 하던 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왜 직장 생활 했었을 때는 당연히 내가 일한 만큼 월급을 받았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개인 사업을 했던 분이다. 뭐 그런 분이면 이제 이 초기 투자 비용하고 손익분기점 요거 얘기해주면 이제 금방 이해를 하실 거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이런 어떤 이야기 통해 가지고 어, 만약에 진짜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벌고 싶다. 그럼 직장 생활 계속 하는 거고. 근데 결국 그 직장 생활을 우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예요? 나이가 들고, 가치가 떨어지면 회사에서 나오게 될 수밖에 없고, 잘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지속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 수입이. 그래서 우리가 뭔가 다른 걸 지금 찾는 거잖아요. 그죠? 지속적으로 내가 꾸준하게, 잘릴 염려 없고, 꾸준하게 내가 노후까지도, 뭐 70이 되든 80이 되든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 그런 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애터미를 알아보시는 거잖아요. 초보 사업자분들요. 그걸 이해를 시키면, 애터미도 결국에는, 아, 시작하자마자 바로 돈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일반적인 어떤 상식하고는 분명히 다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될 수 있다는 거. 자, 이거 말고는 뭐 딱히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죠, 사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 일을 하는 목적. 목적하는 바가 있죠?
이거예요. 시스템 소득. 그 다음에 뭐예요? 아까도 제가 했지만 일을 하는 동안 아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명예퇴직 없는 아니다. 명예퇴직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정년. 정년이 없다. 애터미 사업은 정년이 없죠. 80이 되든 90이 되든 코드만 가지고 있으면 뭐 계속 사업할 수 있어요. 계속 일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60대 이상, 60세 이상의 이제 노령층이죠. 그 고령층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어,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고민인 거잖아요. 70, 80까지 일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그래도 좀 덜 걱정인데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그래도 요즘은 뭐 70까지는 일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70까지 일하고 나서 80, 90,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없잖아요. 그걸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고 가장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노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사회에서 다루고 있는 거고 애터미는 시스템 소득도 될 수 있지만 정년이 없다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큰 장점인 거예요. 나이 드셔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이가 좀 많아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연세가 있는 분들 중에서는요, 사실 그런 분들도 계셔요, 하여튼에. 재산도 좀 있으시고, 예. 먹고 사는데 크게 뭐 노후 준비 완벽하게 되어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하십니다. 왜 하실까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좋아요. 집에서 놀면 뭐예요? 놀면 어떻게 돼요? 나이 먹고 놀면? 아파요, 아파. 빨리 간다고. 사람을 자꾸 만나야 되고요. 활력을 자꾸 얻어야 돼요. 그래야 젊게 살 수 있고, 그래야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70 이상 되신 분들, 뭐 요즘엔 60 넘어도 잘 안 받아주는데, 어디 가서 누가 받아줘? 그쵸? 그러니까 이 정년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 거죠. 애터미 사업에 있어서. 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목적,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 시스템 소득이라고 하는 거, 요것 때문에 이제 이 사업을 하죠. 그러면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 정확한 목적은 결국 시스템 소득을 얻기 위함인데, 그럼 이 시스템 소득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뭐예요? 이것을 좀 정의를 좀 내려줄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좀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누구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안내하고 있는 초보 사업자분들에게. 자, 크게 뭐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정도 지식 선에서만 이야기해서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시스템 소득. 결국 뭐예요? 시스템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거. 이게 시스템 소득이잖아요.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한다. 그래서 결국 내가 노동을 투입하지 않아도 이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나에게 소득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계속 안정적인 수입을 우리가 얻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 시스템 소득이 만들어지는 원리 이 원리도 우리가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죠. 결국 그 시스템 소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원리는 뭐냐? 소비자 집단이죠. 플러스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지는 판매원, 사업자. 자, 이 소비자 집단,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판매원, 요 사업자들이 또 뭘 만들어요? 소비자 집단을 만들고. 아까 네트워크 마케팅, 그 구조와 원리, 그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었죠? 소비자가 또 다른 소비자를 만들고 권유하고 소개해서 그 제품을 소개하고 또 제안하면서 그 안에서 또 다른 소비자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어떤 판매원이 양성이 되고 그 판매원이 양성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또 뭐예요?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또 다른 소비자를 만들어 나가고 이것이 무한연쇄적으로 이제 계속 반복되어서 일어나면 엄청나게 큰 소비자 집단이 만들어지는데 그 소비자 집단이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상품이나 어떤 서비스에 만족해서 지속적으로 그 상품을 계속 구매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들의 어떤 구매, 매출로 인해서 내가 소득을 받는 거죠.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 어제 소비가 소득이 되는 클래스, 소소한 클래스 들으셨죠? 소비가 소득이 되어지는 이 원리. 이게 시스템이 된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시키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이제 이런 원리들을 이해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떤 우리 이 시스템 소득이 되어질 수 있는 어떤 원리 또 우리가 이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사실 가장 근간이 되어지는 거,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게 그래서 결국 뭐냐? 소비가 이루어져야 소득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소비가 이루어지려면 그 제품, 그 상품이나 어떤 서비스, 그 서비스가 가치가 있어야 된다. 상품의 어떤 품질이나 가격이 만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자발적인 어떤 재구매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요건들. 요 요건들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어떤 목적, 그 이유, 그것이 현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쭉 이해를 하고 나면, 아, 그럼 어떤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기준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애터미를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요거를 우리가 처음에, 한 1시간 정도 같이,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이해를 시켜주고, 그 다음번에 이제 뭐예요? 애터미를 이제 이해를 시켜나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네트워크 마케팅 이 산업 분야에 대해서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 아, 이런 원리로 이거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 장점이나 단점이 이런 게 있고, 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어떤 목적이 이런 건데, 거기에 딱 맞는 어떤 기업이 있다. 그게 애터미다. 그래서 애터미를 이해시켜 나가면, 결국 뭐예요? 아, 애터미 사업 해야 되겠구나. 라는 어떤 인식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게 체계적인 교육인 거예요. 이게 체계적인. 그럼 결국 그 사람이 인식이 변화가 되어지고, 뭔가 이제 뭔가를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인식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인식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또 뭐예요? 조금씩 행동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행동들이 이제 모여지기 시작을 하면 어떤 결과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사업을 해 나가는 그게 방법이에요. 우리 사업이 진행되어지는 어떤 과정이 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요 네트워크 마케팅 이 산업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서적들이 좀 있어요. 반드시 책을 좀 권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책 한 권 정도는 최소한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보통 우리가 이제 이 교육을 받는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이제 어떤 소비를 지금 지속적으로 해 오셨던 소비자들 중에서 애터미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 과정을 지금 밟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교육을 받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또는 뭐 이런 스폰서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정식적인 어떤 그 교육 시간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시간을 내서 이제 이 사업을 알아보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 요런 분들 같은 경우는 책 한 권 정도 우리가 읽어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이 사업을 지금 아직 결정한 건 아니지만 알아보는 단계다 보니까 우리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그러면 필요한 어떤 서적들을 반드시 우리가 좀 추천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봤던 책들 중에서 정말 좋은 책이 있으면은 뭐 추천해 주셔도 되고요. 예전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이영건 박사님의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게 되게 얇아. 내용도 많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만 들어가 있어요. 이 책도 그렇게 크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
저희가 막 이제 판매사 팀장일 때 초보자들 항상 교육할 때 그 책을 꼭 읽을 수 있게끔 권하고 그 책을 단체로 이제 구입해가지고 읽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과 관련된 서적 한 권 정도는 꼭 읽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좀 추천을 좀 해주시고, 자, 첫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 서적. 자, 두 번째는 추천해 드리는 건 뭐가 있냐면 이거 반드시 보세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이 있어요.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그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이거 꼭 보세요. 자, 부자 아빠하고 가난한 아빠가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은 부자 아빠고 한 사람은 왜 가난한 아빠인지가 정확하게 차이를 정확하게 알려줘요. 부자 아빠는 왜 부자가 됐느냐? 결국 뭐예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시간, 그 다음에 뭐 비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계속 자산을 늘려가는 일을 했던 사람들은 부자 아빠가 된 거고요. 가난한 아빠들은 안정적인 어떤 삶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안정적인 어떤 월급, 안정적인 소득 이런 것만 찾다 보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일을 할 수 없는 시간이 오죠. 결국은 나한테 주어진 시간만큼만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그 이후에 남은 삶은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뭔가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특징은 그걸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월급 받는 거 그것만 가지고 먹고 사는 데만 안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중에서 이 두 분 중에 또 차이가 뭐냐? 부자 아빠는 부채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채를 통해서 자산을 늘려가는 일을 해요. 빚이죠, 빚. 가난한 아빠들은 빚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산대요. 그래서 자산이 줄어든대. 빚을 지는 건 괜찮은데 부채를 갖고 있는 건 괜찮은데 이걸 통해서 자산을 늘리는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가난한 아빠들은 어떻게 해요? 부채를 통해 그 부채를 받아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데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책이 주는 교훈은 뭐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투자해야 되고, 응? 시간을 계속 활용하면서 먹고 사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자산을 늘리는 쪽에다 우리 중점을 두고 살아야 된다.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시간을 활용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지 않게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놓은 책 중에 하나가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기계발서 중에서 꿈꾸는 다락방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는 뭐 고전이죠. 음. 이지성 작가의 꿈꾸는 다락방. 결국 이 꿈꾸는 다락방의 내용은 뭐냐? 이게 성공의 8단계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이 꿈꾸는 다락방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성공의 8단계입니다. 8단계.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꿈을 우리가 생생하게 꾸는 데는 어떤 게 필요하느냐? 정확한 목표 설정을 해야 되고, 정확한 결단이 내려져야 되고, 그 목표를 가지고 그 시간에 맞는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고,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성공의 8단계를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뭐 목표 설정, 꿈 목표 설정, 뭐 결의 결단 뭐 해가지고 애텀에서 교육받는 식의 어떤 그게 아니고요. 하나의 어떤 책으로 결국 이 성공의 8단계라고 하는 게 이 성공 서적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구나. 그대로 우리가 매뉴얼화 시켜놓은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처음부터 성공의 8단계가 나온 게 아니에요. 성공학 서적들을 통해 가지고 성공의 8단계라고 하는 매뉴얼을 만든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 세 권 정도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또는 사업을 알아보는 그 과정에서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 서적,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서적 처음에 한 권 정도는 충분히 읽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책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지만 나의 어떤 미래가 준비가 되고 어떤 나의 미래가 더 나은 삶이 되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같이 진행을 해 나가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초보자들 교육을 시키다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어떤 이해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애터미를 이해해야 되고 애터미를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실무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쭉 교육을 시켜 나갈 거거든요. 지금 이제 월요일 날 9시에 우리 홍성표 단장님께서 해주시는 애터미 스쿨 있죠. 그게 이제 실무 교육이에요, 사실. 초기 3개월 동안에 이 사업을 이해하고 이 산업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가는지 진행을 해 나가면서 어떤 요소들이 중요한지 그 안에는 이제 뭐 인간관계도 들어있을 거고요. 또 사업에 관련된 실질적인 어떤 전략 같은 것도 분명히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공부하면서 이 꿈꾸는 다락방도 같이 또 읽어 나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정도 알차게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이제 안정된 사업자로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안정된 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이걸 알아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제대로 진짜 애터미를 정확하게 이 사업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밖에 없고 또 뿌리가 굉장히 깊게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런 분들은 뭐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거의 없는 분들인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초보 사업자분들을 양성을 하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 이거예요. 결국 그분들이 왜 그만두느냐? 사업을 모르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모르고 시작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던 그 문제의 어떤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스폰서들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리더 사업자한테 지으면 안 된다 이거죠. 본부장님들 또는 총장님들, 단장님들이 못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모시고 온 초보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교육되어져야 되고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위에 있는 리더분들이 교육을 시켰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교육은 좀 되어져 있는데 훈련이 안 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듣기는 많이 들었어, 교육을.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훈련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훈련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을 들었을 때, 저 강사님의 교육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해가 잘 돼. 굉장히 쉽게 터득이 되는 것 같아. 저렇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으면 내가 초보자 입장에서 또는 내가 사업자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된 만큼 저대로 내가 가르칠 수만 있으면 그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분의 강의를 반복해서 듣고 저분이 어떤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지, 어떻게 저분이 그거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예를 드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걸 꼼꼼하게 챙겨보고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그걸 그대로 하려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애터미 사업 설명을 저는 판매사 때부터 했거든요. 판매사 때부터. 아무것도 판매사 시절부터 저는 사업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때 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애터미에서 사업 설명 누가 제일 잘해요? 박한길 회장님 제일 잘해요. 박한길 회장님. 그럼 박한길 회장님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만 할 수 있어요. 스피치 하는 대상은 달라도 그죠? 그 내용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감정이나 어떤 그런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필까지 제가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분이 이 애터미를 소개하는 방식 그대로는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회장님의 강의를 다 타이핑으로 쳐가지고 그 출력을 다 해가지고요. 외워버렸어요. 외워버렸어요. 1시간 분량으로.
그리고 그 외운 대로 그냥 사업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에 우리 회장님은 10년 전에 회사 소개나 지금이나 첫 도입 부분은 똑같습니다. 농담 던지는 건 똑같아요. 이 중에는 뭐, 응?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보자고 해가지고, 뭐 끌려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애터미는 아무나 사업자 안 시켜드립니다. 뭐,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미모도 따지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 하죠? 매번 똑같이, 매번 똑같이. 자,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우, 저에게 또 하네. 할 수 있지만, 처음 듣는 사람 입장이에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항상 뭐예요? 처음 듣는 그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내용을 똑같이 반복을 십수년간 하신 거예요. 저도 그거를 따라 했었어요. 그걸 똑같이 외워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나중에는 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살도 좀 붙여보고, 나의 경험담도 좀 넣어보고 하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업 설명하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특별한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훈련하고 연습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걸 잘 안 하다 보니까 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예 뭐 개념조차 없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죠. 제가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만 여러분들이 전달할 수만 있어도 충분히 초보자분들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 거 어렵지 않다.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 안에서 우리가 차례를 정하고 그 차례대로 쭉 정리해가면서 설명을 해주면 또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 적절한 비율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만 있으면요 어렵지 않아요. 네.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 이 애터미 사업이요 엄청난 어떤 고지식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상식을 가지고 상식적인 그런 어떤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해시키는 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잘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요, 제가 강의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연습들, 훈련들을 좀 해보세요. 단장님이 얘기하는 거, 단장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단장님이 하시는 농담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똑같이. 그러다 보면 단장님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직급이 차오르면 이제 뭐예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거기서. 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에 어떤 에너지가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1차적으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과 관련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선행돼야 되는 거는 이 애터미 사업은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이고 더 크게는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유통 사업이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이 산업이 어떤 산업인지는 정확하게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이해시키고 넘어가야 된다. 네, 그게 먼저 선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애터미를 이해시켜야 되는데 애터미를 이해시키는 건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할 건데 다음 시간 때 애터미를 이해시키려면 애터미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초창기 어떻게 이 애터미가 설립이 됐고 그거 다 아셔야 돼. 배경 지식 여러분들 다 있으셔야 돼요. 회장님이 장윤순 박사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이런 것들 있죠. 그 역사가 있어야 이 애터미를 역사를 알아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 역사 안에서 이 박한길 회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 있죠. 그리고 뭐예요? 창업 이념, 그 경영 목표, 기업 철학, 기업 정신, 사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애터미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뭐 목적하는 바, 또 방향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 정확하게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 안에서 뭘 찾을 수 있냐면 진짜 가치를 찾는 거예요. 진짜 가치. 이게 단순하게 이거 단순하게 그냥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이거 정말 좋은 일 하는 거구나. 정말 가치 있는 일 하는 거구나. 단순하게 좋은 제품 싸게 파는 그 정도의 가치 공유가 아니라, 야, 이건 전 인류를 위해서 진짜 이거는, 나 같은 사람이 전혀 꿈꾸지 못했던, 꿈꿀 수가 없었던 그런 엄청난 큰 가치를 전달할 수도 있는 일이겠구나.
라는 게 이제 그런 어떤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큰 사업자가 돼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큰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애터미에서 어떤 보상, 먼저 애터미가 갖고 있는 보상 플랜, 음, 마케팅 플랜들 쭉 설명해주고 제품에 대한 거, 뭐 제품에 대한 건 사실 따로 제가 뭐 언급은 안 드릴 거예요. 제품이야 뭐 워낙에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마케팅 플랜, 뭐 워낙에 뭐 마케팅 플랜도 뭐 다들 잘 아시니까 따로 언급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초보 사업자분들을 교육시킬 때는 당연히 해야죠. 마케팅 플랜 정확하게 이해시켜야 되고 그 마케팅 플랜의 핵심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시켜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게 애터미를 이해하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애터미를 이해했으면 이제 뭐예요?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 있죠?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며, 또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고, 성공의 8단계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또 A 코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순차적으로 설명해 나가면 됩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교육 커리큘럼이 되는 거예요, 요게.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맨날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맨날. 교육시키는 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나면, 아, 별거 아니었구나. 정리만 잘 되어져 있으면 요 커리큘럼만 딱 짜지면 요거대로 그냥 반복만 하면 되는 거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교육 강사가 되는 거죠. 다 모두가 다. 그러면 이제 각자 현장에서 각자가 다 이제 후보자들을 잘 안내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 강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셀프 리더예요, 셀프 리더. 스폰서가 없어도 내가 교육시킬 수 있고 내가 안내할 수 있고 내가 방향 잡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전체 그룹 안에서 리더들, 라인 미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국장 미팅, 본부장 미팅,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중요 안건들, 우리 그룹의 어떤 중요 방향들, 이런 것들만 서로 공유가 되어지면 각자 현장에서 이제 공유한 것들 가지고 또 밑에 파트너들하고 공유하고 질서 있게 이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완벽한 어떤 시스템을 가진 그런 그룹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그날까지 단순하게 교육을 듣는 입장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시킬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네, 다음 시간 네,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이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